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로 빅이슈 이벤트들이 비엔나 소시지처럼 줄줄이 이어져 있어서 정말 장이 개떡 같았습니다. 자,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강좌를 보시면은, 이럴 때는 관망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은 북미 정상회담도 있고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FOMC 회의도 있고 이벤트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예측하기도 힘드니까 이럴 때는 전업이 아닌 이상 관망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남북경협주는 A라는 시나리오와 B라는 시나리오를 알려드린 것 중에서 하나는 남북경협주가 재료 소멸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테마가 하나 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가스관이라던가 유해 발굴 테마가 지금 나오긴 나왔어도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 인상입니다. 연준에서는 원래 연중에 금리 인상을 3번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와 반대로 연중에 금리 인상을 총 4번, 앞으로 금리 인상을 2회 정도 더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면서 신흥국 증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2400을 지지를 해주고 있지만 다음 주에 깨질 수도 있고, 그리고 외인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안전자산인 달러와 엔화 그리고 금값이 오르고 있죠. 자, 분명히 지난주에 강좌를 열심히 보신 분들은 현금 확보 외에 지금의 장세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은 안전하게 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그리고 또 마인드가 잘못되신 분들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고 이 시장을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욕심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익절도 안 되고 손절도 안 되고 두 개 다 안 돼서 결국에는 망하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무너지는 남북경협주의 미래, 그리고 금리 인상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떻게 또 흘러갈 것인가, 다음 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 그리고 국내 시황, 이번 주 특징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국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는 1% 가까이 빠지다가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이제 또 무역 보복이 또 다시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이제 내성이 생겨서인지 연중에 보통 4% 5% 이렇게 빠지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뉴스가 나와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반응할까 잘 모르겠는데, 미국 증시가 0.8%만 빠져도 우리나라는 2% 가까이 지금 빠지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더 많이 빠지고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말고 우리나라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1%가 빠졌는데, 투자자를 보시면은 외인은 매도 그리고 개인과 기관만 샀기 때문에 다음 주 포지션도 외인이 매도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도 끝났지만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더 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미국처럼 한번 뺐다가 밑에서 다시 올릴 것인가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처럼 혹시라도 일요일이라던가 월요일 그 장중에 미국과 중국이 또 한 번의 화해 모드에 들어간다, 그런 뉴스가 있다면은 이 판세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값이 오르고 그리고 달러, 엔화가 오른 상태입니다. 이렇게 달러와 엔화 그리고 금값도 같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신흥국 증시의 악재입니다. 달러가 오르거나 아니면 엔화가 오르거나. 자, 그리고 나스닥을 보시면은 연중 최고치를 한번 돌파한 다음에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은 그렇게 빠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IT와 기술주인데, 지금 두 섹터가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상당히 강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아직은 그렇게 썩 랠리를 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코스닥 대장은 IT가 아니라 현재 전기차가 가장 잘 나가고 있으면서 남북경협주가 무너지면서 코스닥의 투심도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연중 최고치를 간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900을 돌파하고 그러기보다는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로 6월달을 버티시는 게 좋습니다. 수익은 못 내도 손실만 안 보면 됩니다. 그것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지름길입니다. 자, 다음은 혼돈의 도가니탕인 지금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좀 나갑니다. 잘 나가고 있네요. 자, 근데 이 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은 오히려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그렇게 이제 딱 그 시나리오대로 바로 내려갔네요. 3일 연속으로 내렸고 선물 옵션 만기일에다가 우리 또 지방선거 때문에 하루 쉬고 그래가지고 투심이 더 약화가 되면서 3일 연속으로 내리면서 외인이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특히 금요일날 동시효과 때 기관애인이 갑자기 통매를 하는데 저 진짜 그거 보고 무슨 전쟁 난 건 아닌데 무슨 일 터졌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더군요. 순식간에 갑자기 매도를 해서 한 마이너스 3%, 4% 빠진 종목이 우수수 나오는데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선물옵션 만기일도 끝났는데도 이 정도인데 역시 좀 신흥국 증시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옵션 만기일을 노리는 전략도 있고 선물옵션이라서 많이 빠지는 경향도 있는데 여러분이 선물옵션 만기일을 보다 보면은 이거 선물옵션 만기일 끝나니까 내일 종목이 마이너스 5%가 됐는데도 다음날 딱 끝나자마자 바로 다시 회복하는 거를 몇 번 보면은 이때는 많이 빠져도 상관없다. 홀딩하자. 이런 전략을 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5%, 10% 막 이렇게 자기가 손절선을 넘었는데 이게 선물옵션 만기일이라서 잠시 이벤트로 이렇게 떨어진 거다 생각하고 이거를 손절 안 쳐버리면은 이번처럼 한번 뺀 데에서 똑같이 빼버리면은 빼버리지처럼 어떻게 또 계속 빼버리면은 이게 답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손절을 안 했을까? 그때라도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후회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큰 타격을 입으면 또 뇌동매매가 올 가능성도 높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증시가 좀 좋으면 어떻게라도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도 보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심 자체가 지금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도 없고 거기서 또 뇌동매매하다 보면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뭐 전업투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제일로 좋습니다. 특히 워커, WRK, 직장인분들은 절대로 전업처럼 뭐 선물옵션 만기일에 변동성을 노린 전략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본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이 변동성은 전업이 아니라 직장인분들이 따라갈 수 있는 변동성이 아니에요. 특히 남북경협주도 무너지면서 막 투매가 나오고 그런데 투심도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쪽에서 잘못 들어가면은 뭐 저가 매수익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잘못 들어가면은 정말 끝장날 수 있습니다. 또 절대로 직장인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셔야지. 이게 주식이 본업을 절대로 방해해서 안 됩니다. 그 자체로만으로 해도 엄청난 손해죠. 그리고 욕도 먹어요. 회사에서 욕도 먹으면서 주식 보다가 잘못하다가 또 이거 좀 그렇죠. 주위 시선도 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본업을 훼손할 정도로 큰 금액으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직장인분들은. 자, 그리고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은 더 심각하죠. 계속 내렸죠. 지난주부터 계속 내렸는데 이게 남북 경협주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됐고 그리고 코스닥의 남북 경협주가 쏠림 현상이 있었죠. 또 제약 바이오도 동시에 같이 무너졌죠. 네이처셀 사태로 인하여서. 그리고 공매도는 제약과 바이오 그리고 남북 경협주가 가장 많은데 공매도들 뭐 놀이터가 돼서 지금 코스닥은 신났죠. 나스닥은 뭐 연중 최고치를 가는데 우리나라는 900도 돌파하기 힘들어 보이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근데 여러분 뭐 이렇게 새삼스러울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어땠어요? 계속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 코스피랑 코스닥이 계속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뭐 900 간다고 해봤자 계속 여기 10년 넘게 계속 박스권이었죠. 800, 700에서 뭐 이렇게 계속 박스권이었으니까 새삼스럽게 뭐 당황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예전 하던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코스피는 뭐 2400에서 2500 박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뭐 600에서 800 박스권 해서 뭐 그냥 새삼스러울 거 없어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철관이라던가 유해발굴주 뭐 이런 게 가는데, 뭐 대동스틸 이런 애들도 가고 그런데, 이런 거 여러분 지금은 뭐 상한가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투심도 많이 죽었고, 이거 진짜 맞는 거야? 하는 생각도 들립니다. 왜냐면은 이런 애들도 보세요. 이런 애들 상한가까지 못 가고 이거 가나 안 가나, 사람들도 긴가민 가는 투심 그것도 있고, 그리고 뭐 수급도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애들도 이제 안 해요. 검은머리 외국인도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그냥 뉴스 하나에 뻥 띄워놓고 그 다음날 먹튀할 가능성도 높고, 이게 여러분 방탄소년단들 테마주 뭐 키이스트 이런 애들이랑 비슷해요. 키이스트는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매매할 종목이 없어가지고 사람들 매수세가 잠깐 모여서 그렇지, 이런 애들 못 간다고, 절대 못 간다고. 지금 상한가 밑으로 다 빠졌어요. 내가 얘네들이 가려면은 무슨 방법밖에 없다. 쟤네들 방탄소년단들이 처음에 뭐 빌보드 20에 톱 20에 진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10위권, 그 다음에 뭐 1위 이렇게 탈환을 했으면은 여기서 딱딱딱딱딱 하면서 기대감이 있어서 가는데, 시작부터 1위를 하고 오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이렇게 내려가서 저게 더 올라갈 수가 없다. 지카 바이러스, 뭐 메르스 그때도 그렇지 않았냐고요. 내가 얘기했죠. 지카 바이러스도 딱 국내에 발생 환자가 1순위 딱 나온 다음에, 한 명 나온 다음에 그다음부터 계속 무너졌듯이 이 방탄소년단들도 똑같다고. 얘네는 빌보드 차트 1위 찍는 순간 그때가 고점이라고 얘기했고, 지금 올랐던 만큼 다시 다 빠졌어요. 수급도 뭐 하루 들어오고 기관 단타 치고, 가스관주라던가 유해발굴주도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해발굴은 지금 뭐 다 돌려보냈다, 뭐 뉴스 나왔으니까 월요일날 그 재료 소멸로 또 내려갈 수도 있고, 가스관주도 실체가 없죠 지금. 그리고 남북경업주가 지금 이게 긴가민가, 이제 예전처럼 뭐 상한가 랠리 이렇게 나오기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힘들어졌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정말 없었죠. 남북경협주는 지난주부터 다 무너졌었죠. 제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회담이 끝난 순간 재료 소멸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람들이 트럼프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좀 질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위에서 고점에서 물린 애들이 여기 오면 이제 던지고 싶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으려면 뭔가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회담이 끝나는 즉시 재료 소멸 효과가 더 가져왔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도 없어요. 현대, 롯데, 좋은 사람들,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어요. 자,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막 행복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트럼프가 사업가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다. 좀만 기다리면 뭔가 북한에서 뭐 CIVD도 자체적으로 뭐 실행을 할 것이고, 뭐 금강산가 관광도 다시 재개를 할 것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생각을 하는데, 주식시장은 여러분 패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틀렸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지.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거기서 그냥 주식시장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아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끝까지 아주 밑으로 나락으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옛날에 뭐 한진해운 물리신 분들도 설마 국가에서 해운 산업을 살려주기 위해서 한진해운이 이제 뭐 어떻게 상폐되는 걸 막아주겠지 하면서 막 소설 쓰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의 넘버2 해운회사인데 희생 절차를 걸쳐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한진해운 살려주겠지 하면서 막 거기다 몰빵 때리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막 한진해운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불꽃쇼 하다가 그 다음에 뿅 하면서 상폐됐던 거. 그런 것도 똑같아요. 한진해운이 설마 해운산업 언젠가 잘 나가고 언젠간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생각에 손절을 못하신 분들은 그냥 주식이 종이 조각이 돼서 그냥 주식시장에서 퇴출됐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남북경협주도 이때 손절을 못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또 다시 이게 상승해가지고 탈출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은 주식시장에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음번이라던가 다다음번이라던가 뭐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똑같이 또 소설을 쓰면서 행복회로를 돌리시고 그 다음에는 완전히 상폐되어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시나리오를 짰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오를 것이다, 이 A라는 플랜과 B라는 플랜을 짰으면 여기 B가 왔으면 본인이 손절을 했어야죠. 그리고 지금은 투심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또 해서 두 번째 시나리오 갈 거고 세 번째 시나리오 갈 거다. 지금 또 소설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소설을 잘 쓰시면은 노벨 문학상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예.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남북 경협주가 떨어질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천천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또 남북 경협주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깡통을 차거나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은 뭐 돈을 빌리거나 스탁론을 쓰거나 뭐 카드론 대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시거나 택배 상하차 알바를 하거나 그래서 뭐 다시 주식시장에 돌아오던가 아니면은 그냥 주식을 그만두던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뭐 지인들한테 돈을 꾸거나 가족한테 돈을 빌리거나 뭐 주식이 아니라 뭐 집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그러면은 집니다. 여유 자체가 없으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여유 자체가 없으면은 여유가 없으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자기가 쫓기는 입장이 들어가면은 주식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성공 자체가 아니라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어떤 고수의 이제 영웅당 같은 거죠. 이 고수가 어떻게 해서 주식 고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고수가 되었을까? 뭐 하면은 그 고수가 이제 뭐 칼럼 같은 걸 쓰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 인생에 대해서 쓰면은 거기서 이 사람들이 뭘 보냐면은 더 엔드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이 극복을 했을까? 뭐 그거를 뭐 어디 뭐 강좌를 들으면서도 물어보고 그런 칼럼을 막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론을 참 이상한 데서 내립니다. 어떠냐면은 이 고수분들이 뭐 깡통을 차고 돈이 없었을 때 뭐 누나한테 아니면은 또 삼촌한테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아내한테 뭐 이렇게 돈을 빌려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거기서 이제 뭐 복구해서 다시 지옥에서 살아나왔다. 그 뒤 매매가 잘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보고 자기 감정을 이입해서 이제 본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큰 착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주식시장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를 자기 뭐 감정이입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다 그런 생각하고 다시 주식시장에 뛰어들면은 누군가는 실패를 해야 되는데 그 실패한 사람이 자기가 되지. 보통 자기가 영화 속 주인공처럼 성공한 일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나마 빚이 없을 때 정신을 차려야지. 빚까지 만들어가면서 하면은 이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보면은 저 칼럼이나 저런 데서 그것만 보고 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그냥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다 보면서 막 주변에 한두 번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도 막 돈 꿔달라고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한심합니다. 저는 매번 말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잃어서 본인이 깡통을 차거나 뭐 그래서 불쌍하다, 안쓰럽다 뭐 이렇게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생각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뭐 친구가 추천을 해줘서 주식으로 망했다. 뭐 전문가 추천으로 주식으로 사기를 당해서 망했다. 하나도 0.1%도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1차원적인 책임은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에서 남의 탓, 공매도 탓, 뭐 이런 거를 하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공매도 많은 종목을 사놓고 공매도를 탓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저는 매번 얘기했지만 공기업을 다닐 당시에 봉사활동 담당자라서 매주 3일은 고아원, 양로원, 장애인시설에서 뭐 배식 봉사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봉사활동을 계속 했어요. 강제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보면 그분들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주식할 수 있는 그 돈이 아니라 재테크 자체를 꿈꿀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식으로 망하신 분들은 주식이 아니라 본인이 돈은 있는데 어떻게 불려볼까? 혹은 은행 이자가 적은데 그거를 어떻게 좀 더 늘려볼까? 해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돈을 넣으신 거죠. 그리고 나는 절대 손실 안 보겠다. 그 마인드로 주식을 해서 손절도 안 되고. 그래서 뭐 망하신 거니까 애초에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신 분들은 주식으로 주식 투자할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주식으로 실패를 해놓고 불쌍하지 않나 안타깝지 않냐 하면서 막
막 자기의 실패담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0.1%도 불쌍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주식시장에서. 조금이라도 다시 일어서려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이거는 깡통을 차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크신 분들은 그냥 주식 접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세요. 언젠가 주식을 다시 해도 되지만 주식이 나랑 안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변호사라던가 이런 거 아니면은 공무원 이런 거 준비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이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걸로 주식으로 리딩을 하거나 혹은 회원 모집에서 사기치는 애들은 항상 헛소리를 하죠. 여러분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만 믿으십시오. 그런 거 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저는 유튜브로 인해서 경제적인 수익을 얻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드립니다. 내가 회원 모집을 하거나 추천을 해주거나 리딩을 하거나 그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으로 지금 또 고통받으시는 분들은 또 본인이 아니라 본인 가족들까지도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고시원 같은 데서 공무원 공부한다고 해서 시간은 날려먹지만 집안 한 채를 다 날려먹을 만한 돈을 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주식은 시간, 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하루하루가 전쟁터인데 너무 시장을 얕잡아보고 전업 같은 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런 거랑 똑같아요. 북한군 들어가가지고 전쟁터에 이제 들어가는 거랑 북한군이랑 이제 싸우러 전쟁터에 들어가는 전쟁하는 거랑 주식시장에 똑같습니다. 이번 주 한번 특징주 중에서 아주 핫했던 종목 네이처셀 한번 볼게요. 또 하한가를 갔죠. 자, 이번에 네이처셀이 하한가를 갔는데 왜 하한가를 갔을까요? 경찰에서 네이처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또 안 알렸어요. 시장에 안 알렸고 공시 같은 건 당연히 안 나오는데 그게 또 이제 또 시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네이처셀이 하한가를 갔죠. 어딨냐 네이처셀이 하한가를 갔고 지난번에는 임상 실패할 거다 하는 뉴스 같다 이렇게 딱 하고 내려가고 했죠. 네이처셀 자체가 원래 좀 쓰레기 같고 대주주도 안 좋고 막 다 얘기를 했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이거는 하한가 한번 가면 이거 다시 못 올라온다 얘기를 했고 더 못 올라가고 6만원짜리 주식이 만원대가 됐어요. 반토막도 더 납니다. 불과 2달도 안 됐어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네이처셀의 CEO가 누구다? 라정찬 씨 무슨 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R&M 바이오라는 그 주식 회사의 예전 사장이었었고 이분은 이미 정가가 한번 있으신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뭘 믿고 대체 네이처셀에 투자를 하거나 그럽니까? 재무제표라도 좋나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생각하고 이걸 하셨다는 분들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걸 뭘 보고 이걸 합니까? CEO만 봐도 과거에 정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예전에 있던 일이 한번 또 다시 터졌어요. 그리고 이분 여기서 공시가 나왔나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는 이렇게 사진 찍고 생판 난리를 쳤지만 지금은 자기 SNS에 일본의 식약청에 특허를 받았다 어쩌고저쩌고 했다는데 그것도 알고 보면 다 뻥이고 그냥 식약청에 등록한 게 아니라 허가 가능 이런 거를 막 했지만 특허로 가짜로 뉴스를 만들고 다 찌라십니다. 이런 회사가 한둘이 아닌데 이런 회사도 네이처셀도 얘기했지만 썬코어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썬코어도 이전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기 주식 루보의 누굽니까? 최규선 씨와 그리고 네오이녹스앤모크스라는 그 주식도 언론 플레이한다고 무슨 중국의 변기통 산업 진출하고 뭐하고 막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 사기꾼들이 공시나 그런 건 전혀 없이 이렇게 맨날 사진만 찍고 다닌다고. 얘가 이렇게 사진 찍고 그리고 썬코어도 사우디 왕자랑 이렇게 사진 찍고 무슨 사우디 왕자한테 투자를 받는다. 중국 기업한테 투자를 받는다. 썬코어 이런 애들 다 상폐되고 이 사기꾼 과거 전적이 있는데 왜 이런 걸 믿고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오이녹스앤모크스 똑같잖아요. CL 인터내셔널이죠. 이거는 다 똑같잖아요. 상폐당하는 회사들이라던가 이게 급락 나오는 회사들이 다 똑같잖아요. 어디에 중국에 투자를 받는다.
중국에 무슨 투자를 받는다, 뭐에 투자를 받는다, 뭐 한다. 사진만 찍어놓고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된 공시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주식시장이 사기꾼이 너무 많고 주가 조작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적어도 최소한 그 사장의 전적, 예전 과거 전적이 있나 없나 살펴보시고 그게 있으면은 하지 마세요. 저게 주가가 얼마 가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예.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되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항상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이번 주도 똑같이 지난주와 똑같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또 요동을 치면서 내렸죠. 자, 반도체 지수가 미국의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계속 내리는 걸까요? 혹시나 해서 보강처럼 제가 과거 하이라이트 영상을 찍어도 그 앞에다가 제가 좀 덧붙이는 게 있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덧붙이는 게 있거든요. 이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는 날에는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 이렇게 시총이 높은 주식을 조정을 합니다. 이거를 풋으로 하면 더 빼버리고 콜로 하면 더 올리거나 그러는데 이번 주는 절대로 올릴 수 없는 주였습니다. 왜냐면은 빅이슈 이벤트들이 많았었죠. 뭐가 있습니까? FOMC 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정상회담이 있고 우리나라 지방선거가 있고 그리고 선물옵션 만기 너무나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 FOMC 회의라는 좋은 먹잇감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푸심이 밑으로 내려가고 관망세가 강하기 때문에 선물옵션 만기일에 풋으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러니까 정말로 관망을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걸 놓기 때문에 이 목요일 날이 이게 있었어도 우리 수요일 날은 지방선거 때문에 쉬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아싸라비아 콜롬비아처럼 지수를 1.8%나 밀어버렸어요. 수요일 날 쉬었던 게 나비 효과가 돼서 더 밀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가 말했죠. 우리나라가 쉬는 날에 다른 나라 장이 열리면은 그 전날에 있던 거를 2배 원기용 모아가지고 다음날에 다 발사가 된다고. 그 덕분에 미국 0.8% 빠졌는데 우리나라는 1.8%가 빠졌어요. 1%나 더 빠졌네요. 그런 것처럼 이번 주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런 주였습니다. 그 주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좋은 먹잇감이 되죠. 왜냐하면 걔네 두 개만 딱 조정해주면은 지수 1% 내리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반대로 올릴 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무슨 뉴스가 있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얘는 9만원만 넘기면 계속 때려버립니다. 뉴스라기보다는 신문? 찌라시도 이렇게 나왔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얘네도 그래. 얘가 딱 넘기자마자 바로 빼버려요. 자, 이걸 보죠. 자, 기사 보시면 아시죠? 하이닉스 9만원만 넘기면은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자, 그렇습니다. 얘가 9만원만 넘기면 따라 들어오는 개인분들이 있죠. 얘 10만원 갈 거다. 들어오면 바로 팔아요. 자, 이런 거 보면은 딱 내리면 또 개인들이 또 산단 말이에요. 다시 9만원 올리겠지. 근데 잠깐 또 팔고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밑에서는 사는데 8만원대에 들어오면 얘네가 사고 하는데 9만원대만 들어오면은 여기서 아무리 많이 사잖아요. 더 올리겠구나. 헤헤 속았지 하고 다 팔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팔면은 얘네들이 따라오면은 팔고. 참,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9만원 돌파만 하면 계속 내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가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갈 것이다. 이 생각에 들어오면은 또 안 가죠. 이게 주식이 참 쉽지가 않아요. A라는 선택지하고 B라는 선택지가 있는데 우리 말고 다른 나라에서 A라는 선택지와 B라는 선택지를 먼저 선택을 했어. 근데 A가 잘 나갔네? 그럼 우리도 따라가겠지 하고 A를 들어갔는데 반대로 우린 빼버려. 이런 게 주식시장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개인과 기관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빼버리면은 우리나라는 당할 수가 없어요. 자, 삼성전자는 얘기했죠. 이 공모가가 53,100원이었나 53,400원이었나 그거면은 밑으로 계속 빼버려가지고 계속 요동치게 만든다고. 여러분이 이거 산 사람들 뭐 게시물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뭐 20만원, 200만원 올 때까지 안 팔겠다 이런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이거 하나 뭐 5만원짜리 주식 하나 사놓고 뭐 황제주에 드디어 주주가 되다 뭐하다 하면서 막 꿈을 꾸는데 액면 분할 하자마자 이거 53,000원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거 무조건 5만원 빼고 밑으로 내렸다 다시 올렸다 간다고. 이 주식이 무서운 게 이렇게 해서 계속 빼버리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쫙 올려줬어. 올려주면 여기서 탈출 기회를 준다? 근데 이제부터 랠리가 시작될 거다 하면서 이쪽에서 홀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개인들은.
근데 이쪽에서 또 블록들 때려버리죠. 쉽게 절대 안 가죠. 그리고 또 다시 주가가 오르네. 이번에는 다시 올라가겠지. 뭐 어디서 배운 게 있잖아. 이 쌍바닥, 뭐 더블자, 뭐 짝꿍댕이, 뭐 이렇게 막 차트적인 걸 대입을 하는데 그냥 너 한번 죽어봐라 내려버리죠. 절대 주식이 쉽지 않아요. 얘를 또 여기서 산 사람들은 본절만 와도 나가야지, 본절만 와도 나가야지 그런 심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또 저항이 돼요. 여기를 뚫으려면 뭔가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갤럭시 9이라도 잘 팔렸어야 되는데 9 출하량이 어떻습니까? 잘 안 팔렸어요. 이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2년 가까이 되는데 요즘에는 발표를 1년마다 해요. 스마트폰은 발표 1년마다 하기 때문에 보통 8이 나오면은 10으로 넘어가지 8에서 9으로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교체 주기가 2년이어서 발표를 스마트폰이 2년마다 한 대씩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스마트폰 갤럭시 8에서 9 카메라 빼고 듀얼 카메라라던가 그런 거 빼고 크기도 똑같고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가이런스 실적도 생각보다 2분기 안 나올 거다. 그런 예상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쉽게 주가가 무슨 20만원, 30만원 그렇게 갈 리는 없어요. 주식 발행수도 생각을 해보시고 하이닉스도 지금 뭐 10만원 저렇게 못 찍고 빌빌대는 거 생각하시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 좀 더 개미들이 좌절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야지 저런 게 움직이지 절대 쉽게 안 갑니다. 저런 걸 보고 뭐 옛날에 삼성전자 뭐 10만원에 샀으면 대박 노렸을 거라는 분들은 그분들 계좌 한번 까보세요. 네가 10만원에 사서 250만원에 판 거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갤럭시 7 있잖아요. 갤럭시 노트 7 터졌을 때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옛날에 네가 샀으면 대박을 봤을 거다. 삼성전자 샀으면 대박을 볼 것이다. 뭐 그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떨어지고 그랬을 때 리먼 사태라는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게 HTS예요. 오른 종목 하나도 없어요. 코스피 1000포인트 깨졌어요. 매일 하한가 가는 종목이 널렸어요. 매매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들 나가려고 하지. 이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절대 못 사요. 코스피 1000도 지지해주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다 깨버렸는데. 저럴 때 못 들어가요. 그냥 한 예로 갤럭시 폭발 사고 났을 때 와 이제 망했다 싶었는데 250만원까지 찍었는데 여러분 그때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똑같아요. 절대 여러분 10만원대 샀더라고 해도 250만원까지 못 들고 갑니다. 중간에 지금처럼 중간에 왔다 갔다 10만원이면 5만원까지 찍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털고 올려야 돼요. 자, 그리고 또 뉴스가 하나 있었죠. 자, 아이폰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는데 BH라던가 이런 애들 내렸죠. 근데 아이폰 뭐 출하량을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또 오보였다가 오보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주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빠지고 더 빠졌죠. 선물 옵션 만기 끝나고 아이폰 출하량이 감소됐다는 기사가 오보였으면은 빠진 만큼 올라야 되는데 왜 더 빠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공매도가 개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뭔가 악재라던가 루머 기사만 있어도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테라젠 이텍스도 얼마 전에 뭐 임상 실패 루머 갔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이번에 또 뭐 임상 실험 성공인가 뭔가 또 뉴스 나와서 했지만 못 가요. 이거 다시 못 올려요. 이렇게 쉽게 못 올려요. 이런 종목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이나 이런 게 있어도 이렇게 다시 못 가요. 테라젠 이텍스 이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HLB, 신라젠 등 이렇게 한번 급락을 주면은 다시 못 올라와요. 이게 저항이 되기도 하고 뭔가 더 큰 호재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매도율 같은 게 보면은 그 뉴스가 뜬 다음에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이게 봐봐 갑자기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이 공매도 친애들이 그걸 올려줄까요? 주가를 올려줄까요? 이 위에 호가에다가 한 100억 걸어놓고 니네들 한번 이거 사봐 오면 아예 투매를 해줄게 하면서 밑으로 빼버리지 주가를 못 올리게 기관 내에는 시세 조작을 할 수 있지만 개인들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뉴스가 뜨면은 다시 그 주가가 제자리로 찾아가긴 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이폰도 똑같아요. 아이폰이나 이런 것도 뭐 기사가 오보했다면 주가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빼버린다는 사실 여러분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빼버리니까 답답해요. 근데 지금 또 남북 경협주만 가고 정말 할 거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거 보면은 할 게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막 콘덴서나 뭐 이런 애들 전기차 관련주는 지금 연일 신고가 갱신하고 호텔 신라도
금요일날 내렸지만 13만원을 돌파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찍었죠. 중요한 건 실적도 다 잘 나왔다는 사실. 13만원 돌파이고 얘도 잘 나왔었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주만 간다, 매매할 게 없다 하신 분들은 그건 오류예요. 분명히 매매할 건 있었어요. 예림당도 신고가 돌파했죠. 이런 매매할 종목이 없는 데서도. 찾아보면 있는데 찾을 생각을 안 한 것도 되게 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6월 달에는 전반적으로 증시가 매우 안 좋다고 매번 얘기를 했었죠. 예, 매번 얘기를 했었고 테마주가 극성이다. 항상 이럴 때 지카 바이러스, 메르스라던가 무슨 테마, 지방선거 테마라던가 이런 것만 갔었지 실적 발표가 다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별로 없다, 6월은. 그래서 6월달을 관망하면서 버티고 7월달 다시 실적 시즌이 생기면은 이때만 매매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저도 소극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예. 그래서 제 옛날 매매일지를 보시면은 매매일지가 아니라 제가 2월달에는 거의 매매를 안 한다고 했죠. 2월달에는 설날이 있기 때문에 투심이 좋을 수가 없다. 예, 투심이 좋을 수가 없고 매년 2월에는 예, 장이 안 좋았다 얘기를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2월 달에 매매는 딱 2번 했어요. 2번 했고 3월 달에도 저는 매매를 그때는 제가 외국에 나갔다가 배가 결항이 돼가지고 못 돌아와가지고 매매를 못했지만 3월 달에도 그냥 소소하게 매매했습니다. 그냥 일반인 월급 정도만 딱 벌고 한 300 정도만 벌고 그만했었죠. 자, 이제 4월 달 들어왔을 때 이때는 제가 무조건 칼을 갈고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때 한 1000만원 이상 벌었죠. 4월달만 딱 9일 매매했죠. 자, 그리고 5월달 실적 시즌 마지막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 580? 500 얼마야 저게? 500만원 넘게 벌고 예, 5월달에는 예, 한 4일 5일 매매하고 예, 월 1200까지도 찍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투자금이 여러분 얼마냐고 하는데 저는 시작을 1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1000만원을 시작해서 지금 6월달까지 아직 6개월 다 안 됐는데 5개월 약간 넘었는데 3600만원 360%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에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주가라는 게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기대감이 다 상실했죠. 북미 정상회담이 끝났기도 했고 뭐 철도 테마도 이제 계약을 체결하고 뭐 그랬다고 해도 안 오르고 거기 재료 소멸로 내리고 있죠. 자, 회담에서 이번엔 뭐가 있었어요? 막 회담하기 전에 여러분 뭐 있었어요? 뭐 CVID 기정사실화 종전선언 하면서 뭐 검색어 1, 2가 맨날 이거였어. 다 주식쟁이만 있나봐. 야, 이거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종전에 종자도 안 나왔어요. 소문난 잔치상에 먹을 게 없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언론에서는 무슨 종전과 그리고 개성공단 재개? 뭐 원전에 북한에 원전을 짓는다? 뭐 이런 공상과학 소설이 계속 지필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라던가 뭐 미국 쪽도 여러분 똑같았고 그리고 반대로 이런 이제 회담이 끝나고 질타를 막 하잖아요. 실질적 알맹이 없는 회담이었다 뭐 했다면서 우리 국내 뉴스에서는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쪽 예, 공화당 쪽이잖아요. 트럼프가 공화당 쪽인데 힐러리파 쪽에서는 보통 뉴스로 트럼프를 엄청 까요. 트럼프가 이제 회담 끝나고 무슨 뉴스가 나왔어요? 다 안 좋은 뉴스밖에 없었어요. 안 좋은 뉴스가 이렇게 이건 어떤 분이 모아놓으신 건데 안 좋은 뉴스밖에 없어요. 다 제목 봐봐. 우리나라 그 뉴스랑 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언론이 쓰레기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이거 CNN입니다. 김정은이 승리다. 싱가포르 회담은 김정은의 승리. 트럼프는 쇼했다. 북미 회담은 중국의 승리다. 다 트럼프 비난 언론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 외국에. 원래 트럼프는 적이 많고 그렇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 북한에서 뭐 액션을 취하고 앞으로 뭐 정상회담이 뭐 나올 때마다 뭔가 재료와 이슈 먹을 게 더 점점 생길 거다 이렇게 소설을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미 네가 쓴 소설이 박살이 났는데 거기서 대응을 안 했으면은 거기선 끝이에요. 고수분들은 뭐 더 끌고 갈 수도 있고 뭐 더 하고 나는 이걸 더 매매할 뿐다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은 박살이 난다고 해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다른 분들은 뭐 고수가 매매했다고 해서 그 매매를 그냥 똑같이 따라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샀다고 해서 따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예로 제가 옛날에 매매일지를 매일 올렸는데 그 매매일지 올릴 때마다 사람들이 거기서 내가 산 매수가를 봐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똑같이 따라 사. 그 다음에 내 매매일지 보고 딱 사가지고 나중에 물려. 그래서 김천재님의 매매일지를 보고 그걸 따라 샀는데요. 이게 주가가 계속 내리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는 이걸 보고 무슨 관점에서 매매했냐라고 이거를 보고 공부를 하라고 올려놨지.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걸 매수할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진짜 손가락 하나도 깐딱 안 하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보고 매매일지를 안 쓰기 시작했었어요. 매매일지를 안 쓰기도 했고 내 매매 스타일을 좀 바꿔보고 싶었고, 근데 예전 매매일지를 계속 올리면은 매일 매매를 하면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고, 뭐 스윙도 못 끌고 가고, 매매 횟수도 스캘핑도 치고 막 화려한 매매를 하려고 한 게 너무 컸어요. 지금 화려한 매매 안 하잖아요. 한 달에 매매 5번, 6번밖에 안 하고, 종목도 한 종목, 2종목, 그거 갖다가 그냥 한 달에 끝내버리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한 달에 100종목 이상 매매하고 그랬었어요. 나도 스캘핑 진짜 잘해요, 여러분. 스캘핑도 진짜 잘하고 다 하는데 지금 그런 거 다 안 하고 있어요.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공상과학 소설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뭐 고수분들이 뭐 남북 경협주 뭐 해서 더 끌고 가거나 스윙으로 더 가져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도 여러분이 똑같이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똑같이 가려고 하다가 만약에 손실을 봤다면은 당신 때문에 손실 봤어 막 하면서 하소연이 나오고 그러지. 본인 잘못은 한 태기도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예로 저도 분명히 얘기했죠. 옛날에 회사 그만두고 이제 주식하고 손실을, 그러니까 초반이라서 역시 좀 저도 큰 손실 보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뭐 북한에서 막 대포동 미사일 쏘고 중국에서 막 서킷 걸리고 막 그러니고 막 장세 자체가 개떡 같아가지고 내가 수익을 보고 싶어도 내 실력이 부족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으니까 저도 마음이 급했어요. 마음이 급했는데 어디서 유료 강의 같은 거 듣는데 강사 한 분이 막 상한가 노래를 부르는 거. 이 종목 이거 상한가가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가 막 하면서 막 아니 그걸 진짜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얘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통장에 보니까 이게 여러분 그 퇴직금 한 달 뒤에 입금이 되잖아요. 퇴직금이 딱 입금이 된 거야. 나 이 돈으로 유럽 여행 가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앞에서 손실 본 게 한 얼마 있으니까 이거 퇴직금 여기다 놓으면은 이거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얘가 상을 간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얘를 딱 들어갔는데 상한가는 가는커녕 그냥 상한가를 못 갔습니다. 상한가를 못 갔죠.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 강의를 들었던 정말 많은 분들이 막 그 사람 탓을 하면서 당신이 상한가 간다고 해서 내가 사버렸어. 근데 그분은 사라고 한마디도 안 했어. 그냥 본인이 사놓고 본인 노래를 부른 거였어요. 그러면서 막 내 돈, 내 전 재산을 다 때려 부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소연하는 글만 계속 올라오고 막 그런 거 보고 참 사람들은 남의 탓을 많이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때 손실 봤을 때 그분 탓은 0.1%도 안 했어요. 이거는 나의 잘못이다. 나의 잘못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왜냐면 그 사람은 자기가 샀으니까 자기가 사고 노래를 부른 것 뿐인데 내가 그쪽에 휩쓸린 거지. 휩쓸린 거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이 정말 위험했죠. 그 다음날 열받아가지고 1억 갖다가 스탁론 쓰면은 5억 되잖아요. 스탁론 쓰면 1억이 5억까지 매매할 수 있어요. 5억 갖다가 매매해가지고 3%만 먹으면 내가 그때 한 1,500 날렸거든요. 1,500 정도 날렸거든요. 단 하루 만에. 상한가 간다고 했는데 상한가 못 갔고, 그 다음에 시초가가 마이너스 12%를 시작해가지고, 와, 손절하니까 마이너스 1,500인데, 와, 퇴직금 반 이상이 날아가니까, 이거 계산한 게 5억 갔다가, 스캘핑이 아니라, 그냥, 3%만 먹으면은 다 복구할 수 있으니까 스탁론 한번 써볼까 했는데, 제 계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만든 계좌이기 때문에 스탁론이 적용이 안 됩니다. 증권회사에서 만든 것만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못 썼어요. 근데 내가 그때 스탁론을 썼으면 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이건 가겠구나 싶었던 종목이 그냥 급락을 하더군요. 그래서 주식의 무서움을 알고 뭐 그랬는데, 그 뒤로 진짜 뭐 손실 본 거 다시 복구시키고 뭐 하겠다 하면서 계속 별 쇼단스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덕분에 살도 찌고, 그때 유럽 여행을 퇴직하고 간다고 한 걸 아직까지 못 갔어요. 그래서 올해 9월쯤에는
한번 유럽을 또 갔다 오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 그 하기 전에는 1년에 유럽을 2번 가고, 그 다음에 미국을 3번 정도 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했는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수익이 나고 있어서 더 못 가고 하는데, 한번 갔다 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남의 탓을 하면 안 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때 실수했을 때 느꼈어요. 이런 거 다시 하지 말자. 그래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또 미국에서 중국을 또 보복할 거라는, 무역 보복을 할 거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음 주 신흥국 증시인 한국에는 타격을 또 받을 수 있고, 이걸 또 공매도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는 일단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뉴스가 있냐면은, 여러분 연기금 뉴스 들으셨어요? 연기금이 뭐 옛날에 보면은 연기금이 뭐 국내 증시에 1조 원을 투입한다, 뭐 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뭐가 있었어요? 막 연기금이 뭐 지수 방어를 해줄 것이다, 뭐 하면서 막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연기금이 결국에는 우리 증시를 서서히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해요. 뉴스가 찾아보시면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 자금을 빼서 신흥국 증시 중에서 뭐 베트남이라던가 뭐 개발도상국 정도에 투자하는 게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투자 비중을 줄인다고 하고 가이드라인이 뭐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 뜻은 여러분,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대량 매도가 나온 종목은 들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연기금 애들이 살 때는 뚝심 있게 사는데 팔 때는 오지게 잘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서서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걔네들이 이제 좀 던지면은 뚝심 있게 던져요. 그냥 다른 데서 다 사도, 그냥 뭐 외인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아무리 사도 연기금을 사면 팍 던지잖아요. 그럼 내린다니까요. 연기금이 그만큼 세요. 지수 방어가 아니라 주가 방어할 때도 세지만 반대로 팔 때는 오지게 잘 팝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이벤트 중에서 하나가 오펙 정기 총회가 있죠. 자, 미국에서 석유 원유 감산을 하는 게 아니라 원유 생산량을 더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어떻게 됐냐? 석유값이 마이너스 3%, 브렌트유 WTI 3% 이상 내렸죠. 65불이 또 깨졌어요. 지난번엔 뭐라고 했습니까? 70불이 넘으면은 정유주라던가 그쪽에 이제 수혜가 되지만 65불이 이제 또 깨져버리면은 항공주라던가 이제 또 수혜를 보는 게 있겠죠. 하지만 지금 수혜고 나발이고 증시 자체가 다 내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 금리 인상 여파로 또 금융 관련주가 잠깐 반짝하고 오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지수가 안 좋으면 그냥 다 같이 내려요. 다 같이 내리니까 다음 주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2주만 참으면 돼요. 2주. 여러분 그 호랑이하고 콤프로스 나오는 호랑이하고 그 곰이랑 그 쑥이랑 마늘 먹으면서 당군이 100일만 버티라고 했잖아요. 그 100일 버티라는데 그 호랑이가 그 쑥이랑 마늘 먹기 싫어가지고 켈로그 들어가가지고 콤프로스도 모델 됐고, 그 곰은 동물원 들어갔던 그 전설처럼, 아무튼 여러분 그거 좀만 버티면 돼요. 좀만 버티면 되는데 이때 뭐 저가 매수의 기회다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또 이번 달은 제가 매매한 게 거의 없고,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커뮤니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치과가 아침이나 낮에 하기 때문에 이 의사 선생님 스케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매매를 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이빨 빠진 이유가 뭔지 알죠? 내가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빨을 옛날에 금으로 씌워놓은 게 있는데 금이 빠졌는데 내가 요즘 잠을 못 자가지고 아스피린이나 이런 걸 먹다 보니까 이 이빨이라던가 이쪽에 좀 감각이 없어가지고 빠진지도 모르고 있다가 병원에 가가지고 지금 신경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원래 빠지자마자 바로 갔으면은 이 금도 돈도 안 들고 신경치료도 할 필요가 없는데 이 금이 빠진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 금 자체도 먹어버린 거예요. 먹어버리고 막 신경치료까지 또 하게 됐고, 위에 이도 지금 이상하다고 가지고 이빨로 지금 몇백이 날아가는데, 아까처럼 돈 하루에 200, 300 벌면 뭐합니까? 신경치료해가지고 돈 날리고 아프고, 정말 지금 너무 미쳐버릴 것 같아요. 이 치과가 그냥 이빨이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빨이 지금 구내염까지 있어가지고 이가 헐었는데 혀가 이렇게 있으면 이 혓바닥 이쪽 다 하얗단 말이야.
근데 치과 가면 이렇게 입을 벌리라고 하는데 치과 선생이 이쪽을 누르고 있으니까 아니 내 손가락으로 이쪽을 누르고 있으니까 와 정말 아파 미치겠는 거야 내가. 그 독일이랑 옛날에 그 스탈린 뭐냐 그 소비에트 뭐 그쪽에서 내가 이중간 처벌하다가 잡혀가지고 정기 고문 당하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 뭐 인두로 진짜 살을 지지는 막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악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눈물 나고 그랬는데 저 지금 중요한 게 혀가 아파가지고 입이 잘 안 벌려져가지고 앞에다가 뭐 이상한 뭐 고리까지 차가지고 입을 강제로 벌리게 해서 치료를 하지만 내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신경치료가 이게 지금 한 달을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지금 뭐 구내염부터 좀 없애자 해가지고 매매를 지금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서 이번 달 뭐 손실을 봤느냐? 아니요, 손실 안 봤어요. 아까 한 20만원 벌었죠? 예, 한 20만원 벌었네요. 뭐 이거밖에 못 벌었어요. 예전에 뭐 지난달엔 1000 찍고 뭐 그러더니 해도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리고 제 지금 현재 주식 잔고입니다. 저는 지금 100만원 정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무슨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는 절대 얘기를 안 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선물 옵션 만기이든 뭐든 이렇게 변동성이 커도 수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저가 매수도 해가지고 지금 수익 중입니다. 하지만 팔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라고 확정을 할 수 없지만 이걸 왜 안 팔았냐면은 제가 지금 내일 배드민턴 대회가 있습니다. 예. 한국 배드민턴 대회가 있는데 이걸 진짜 꼭 우승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주식으로 지금 수익을 본다 그러면은 수익금이 곧 있으면 또 4천이 넘어가거든요. 또 지금 4천 한번 이번 주 넘겨보려고 막 매매하다가 몸만 망가지고 대회 떨어지고 예 그럴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안 팔았어요. 원래 솔직히 수익금이 이게 200이 좀 넘어갔는데 깎여서 좀 화가 나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빨도 이러고 뭐 또 그런데 괜히 이거 보고 지금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은 저 망합니다. 망해. 예, 망합니다. 예. 그것도 있고 내일 반드시 우승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얻을 수 없는 행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배드민턴 대회 같은 거는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이길 수도 없는 거고 돈으로 이룰 수가 없는 꼴입니다. 내일 진짜 반드시 우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남북경협주를 또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남북경협주가 여러분 일단은 지금 공매도가 제일로 높아요. 거기다가 7월 되면은 7월까지 여러분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현금 가지고 7월 되면 뭐가 있냐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 발표가 나오면은 남북경협주는 다 적자고 예 뭡니까 적자 회사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 실체가 없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이런 기사가 있죠. 평균 138억 손실. 그 뜻은 지금 공매도를 쳐놓은 애들이 미끼로 더 빼기 좋은 게 실적 발표입니다. 오히려 그냥 일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7월까지 기다리시면 오케이 매매할 타이밍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 경협주에 몰려있는 사람들 되면은 7월달 가면은 더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 부진, 뭐 악화 레포트 나오면서 공매도 애들이 이때다 하면서 또 쫙 빼버리면은 속전속결 없이 당합니다. 괜히 또 무슨 뉴스 하나 터지겠지 하면서 잘못하다 홀딩하면은 더 나락으로 더 떨어집니다. 지금 무슨 빨리 남북 정상회담 뭐 한라인 가동해서 빨리빨리 뭐 해라 그렇게 소설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됐네. 배드민턴 연습을 해야 될 이 시간에 지금.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경협주와 하락하는 우리 증시의 끝은 자, 1번 주가 상승을 견인하는 모멘텀이었습니다. 남북경협주는 자 환율이 오르고 금리 인상이 연내 2차례 더 있을 거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신흥국 증시에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주가가 상방으로 가기보다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적 시즌까지 관망을 하면서 최대한 현금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남북경협주는 실적 시즌이 되면 더 크게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경협주는 원래부터 적자 투성이었기 때문에 공매도가 지금 바이오 이후로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장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되면은 더 큰 하락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번 연기금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연기금은 국내 투자 비율을 줄인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국내 연기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 중 매도가 나오는 게 많다면은 정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리고 제가 스트리밍을 하는데 스트리밍은 여러분 주식 스트리밍이 아닙니다. 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방송을 하는 거고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고 주식 얘기는 절대 질문도 받지 않고 주식 얘기 꺼내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 스트리밍에서 자꾸 약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16억 벌었다나 하면서 막 종목 하나씩 던지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다 쳐내겠습니다. 그런 분들 절대 없어요, 여러분. 본인이 16억을 벌었는데 이런 방송을 보고 있다. 엉터리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16억 번 사람들은 이런 영상 절대 안 봅니다. 그리고 막 자꾸 장사하려는 애들, 가짜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누구 수제자 아닙니까? 누구한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개소리라는데, 저 그런 적 없습니다. 무슨 아프리카 누구한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뭔 개소리야, 이게 진짜. 그런 분들은 다 쳐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 유튜브로 제가 지금 한 2천만원 이상 썼고,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죠. 100만원짜리 셀카봉 스트리밍에서 막 보여주고, 장비만 한 1000만원어치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진짜 쓴 돈이 많은데, 유튜브로 번 돈은 200만원 가까이밖에 안 돼요. 그나마 이것도 광고 수입이 아니라, 생방송 중 후원으로 이만큼 왔지만, 이게 진짜 돈이 많이 나가요. 내가 영상 200개를 제작을 하면은, 하드디스크를 하나를 사야 되는데, 그 하드디스크 하나가, 2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도 많고 외국 나가서 스트리밍하면 장비 빌려야 돼서 돈이 많이 나가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 지금 증권사에서 연락이 몇 군데가 왔어요. 뭔 줄 알아요? 증권사에서 광고 좀 해달래요. CF 광고를 해주는데 이 CF가 하나에 유튜브 광고를 해주면은 한 100만원 정도 듭니다.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수락했느냐? 아니요, 안 했어요. 왜 안 하냐면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거 그냥 해서 100만원 버는 거 그냥 제가 매매해서 벌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이거를 매매하려면 이 CF로 하나 이거 찍는 거 얘기를 하려면은 여의도 어디 본사 그쪽 미팅룸에 오셔가지고 미팅을 해야 된다는데 내가 서울에 안 살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는 데만 차비만 14만 9천 원이 듭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KTX 타고 시간을 해봐도 한 7시간 정도 걸리죠. 반나절 이상 내 이쪽에다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영상을 만드는데 최소한 일주일 정도 걸릴 거고 또 컨펌이라던가 이것저것 고쳐주세요 하면은 스트레스도 받고 네 도저히 내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100만원을 못 벌 것 같지 않으니까 시간대도 그렇고 돈 낭비하는 그리고 이거 안 해도 그냥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것도 있고 증권사가 솔직히 여러 군데 있는데 한 달간 계약을 하면은 제가 스트리밍에서도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만약에 A라는 증권사 키움이라고 하면은 역시 증권은 키움증권이죠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달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역시 이제 또 B라는 증권사 광고를 또 찍어. 역시 증권은 삼성증권 이러면서 또 이쪽에서 또 광고를 해봐. 그리고 또 3개월 뒤에 또 다른 증권사 C라는 증권사에다가 또 광고가 들어오면은 야빠리 증권은 유한타증권 이렇게 막 광고를 해버리면은 이 광고주들한테도 욕도 엄청 먹겠지만 이것도 되게 복잡하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사 광고를 들어왔어도 못하겠대요. 솔직히 나는 2천만원 이상 유튜브 하는데 장비 사고 뭐하고 하는데 돈을 썼으니까 조금이라도 이 투자했던 게 보전하는 그런 생각이 좀 어떻게 좀 돈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광고 수입으로는 지금 유튜브 광고로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광고를 많이 보고 해봤자 한 달에 나오지도 않아요. 보시죠. 자, 여러분 제 블로그 광고 수입입니다. 2만원이에요, 2만원. 한 달에 한 2만원, 3만원, 5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광고 수입이. 근데 내가 쓴 돈은 계속 나가니까 이게 밑빠진 독처럼 계속 나가니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주식 방송이나 이거는 남녀노소 다 본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핫이슈 동영상으로 갈 수도 없고 여러분 조회수 한 10만 나와봤자 10만원도 못 벌어요. 근데 내 거는 조회수 100만 나온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100만 나와봤자 얼마 벌겠어. 마지막은 항상 똑같습니다. 자, 제 여기 블로그 아니면 이쪽에 보이시면은 분홍색 digitalking.net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하단에 보시면 텍스트 광고가 있습니다. 텍스트 광고가 여러 개 있는데 다 클릭하실 필요 없고 딱 한 개, 한 개 정도만 클릭해 주세요. 이게 3개 다 클릭하면 무료 처리가 돼가지고 빵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한 개 정도만, 한 개 정도만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광고도 제발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스킵하면은 1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 1원도 안 들어오면은 정말 너무너무나 슬프더군요. 자,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시고, 자, 내일은, 스트리밍이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배드민턴 대회에서 과연 우승을 했을까? 한번 그 결과도 알려드리고, 여러 가지, 그냥 잡담, 잡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도 뭐, 별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